이제 전화 상담을 통해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연결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네, 주상전화입니다. 어떤 종목 네.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네, 21,800원에 10%입니다. 21,800원에 10%십니다. 네, 요즘 네, 시장이 쉽지 않다 보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손실을 네. 줄이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조언 바탕으로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볼지 먼저 의견 볼까요? 통이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박철순 이사님. 두 분 다 좋으신데, 박철순 이사님 해주세요. 네, 네, 두 분 너무 좋으시지만 오늘은 네. 박철순 이사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너무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고 제가 지금 보기에도 동종업계 내에서 가장 이제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이 높은 기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다면 지금 매수가가 21,800원이신데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 회사가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기술 수출을 벌써 두 건이나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덴마크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미국 쪽으로 했는데 이게 기술 수출이 왜 그만큼 우리가 많은 기업들, 이게 바이오텍들이 기업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기술 수출이 되면 일단 처음에 수출을 할 때 성급품도 받지만 기술 수출한 이후에 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마다 또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뭐냐면 이게 마일스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일스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관련된 동종업계 내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실적이 이렇게 극적으로 흑자 전환한 기업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현금 보유량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일스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기술 수출한 이 원재료가 실제로 신약 허가가 임상이 끝나고 허가 이후에 판매가 되게 되면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매가 되면 판매가 된 거에서 일정 부분 또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을 벌써 두 건이나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 수출까지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지금 수출한 두 건만 보더라도 충분히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 저항만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4,000원까지는 일단은 매물 저항이 크지는 않으니까요. 24,0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수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17,000원 정도 선이 무너지게 되면 21선을 하향 이탈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려고 이제 21선을 이탈할 경우에 팔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안 좋다기보다는 기술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은 현금화 시키셨다가 충분히 한 15,000원 구간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반등 보시면서 재매수하시면 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뭐 24,000원까지는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네. 그 1차 목표가 짧게는 어디가 보이시나요? 지금 1차 목표가 짧게요. 네, 네. 짧게는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21,000원부터 네. 시작해서 22,000원 정도까지가 잠깐 매물대가 두꺼워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1,000원. 네, 과거에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때 평균 단가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긴 시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전이었을 때 네네네. 파는 물량이 나오면 거기서 잠깐 네. 저항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본다면 충분히 뭐 뚫을 수 있는 기업이고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 저라면 좀 더 들고 가시면서 수익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렸고요.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02-2000번에 4919번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를 받지 못하면 문자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감성코퍼레이션 3,250원에 30%입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근데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돼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장세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데요. 오늘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보시고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할게요. 불통이요. 네, 매도 그리고 보유 의견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겠습니까? 이주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 본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는 시가총액이 일단 466억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시총이 낮아서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류 쪽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차라리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국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실물 경기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나 이 의류라던가 아웃도어 이런 상품들도 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스노우피크 재팬 매장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더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의류에 대한 부분은 실물 경제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기 위해서 물론 이 경기가 글로벌 지금 경기 상태가 앞으로 계속 둔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혹시라도 만약에 중국 관련한 매출이 늘어나서 만약에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매장 자체가 거의 몇 개 없습니다.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중국에서 뭐 개방을 하고 양회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어떠한 뭔가 화려한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해 기대해 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도 좀 1,000억 미만의 낮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일단 국내에서는 의류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해외를 좀 기대해 본다고 하는데 지금 해외에 대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이 종목을 끌고 갈 보다는 오히려 지금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해서 FNF라던가 뭐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런 쪽으로 의류와 관련된 기업들은 좀 시총 좀 어느 정도 큰 기업들 위주로 교체를 하셔서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어떠한 섹터거든 다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중국 관련 소비주를 기대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차라리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쪽,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 이쪽으로 좀 종목을 교체해서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 30%라는 비중도 그렇게 작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끌고 가시기보다는 매도를 하시고 그냥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매도를 다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셔서 다른 종목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매도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조금 더 보고 싶으시면은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10% 내외로 줄이시고 20%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시총이 지금 이게 3,300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이거보다는 저는 시총이 조금 더 지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불안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또 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한 종목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차원에서 오히려 만약에 조금 더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여기서 비중을 한 20% 정도는 줄이고 10% 비중을 가지고 끌고 가보셔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넥스틸 11,400원에 15%인데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낮은 가격에 7,000원대 사가지고 수익 보고 나왔다가 네. 작년 12월 때 그걸 또 다시 재매수했어요. 15,000원까지 보고 막 바로 갈 줄 알고. 그래가지고 좀 고생 좀 하다가 요즘 다시 추세로 돌렸는데 요거 어떻게 어디까지 더 가야 될지 이제 좀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냥 장기 좀 가볍게 좀 알고 싶고요. 네, 단기로 부탁드립니다. 갈지 장기로 갈지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두 전문가님 계시니까요.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 본부장님요.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볼까요? 넥스틸은 두 분 다 보유 의견이시고요. 특별히 이주 본부장님께 상담 받고 싶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 보시나요? 일단은 뭐 사실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반덤핑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떠한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나서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또 중국에서 이게 또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외교적인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뭐 한 사례를 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어제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또 메이저 수급들은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반덤핑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철강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지 만약에 반덤핑 관세 부과가 되면은 거기서 또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길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단기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일단은 12,000원 이상 구간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4년도 6월 달에도 이 12,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다가 바로 빠졌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빠졌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트라인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12,000원 구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를 조금 더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렇게 뭐 실적에 기반하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슈와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갈 경우에 그 기대감이 소멸이 될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점은 꼭 감안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02-2000번에 4919번으로 문의 주세요.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 가능합니다. 다시 전화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63만 원에 5%예요. 이 종목 사셨을 때 기대하셨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네, 걱정이 커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실 테니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통이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박철순님한테요. 네. 이거를 단기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좀. 단기적으로 박철순 이사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회사고 올해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수익도 안겨줬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기대감을 줬던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실적이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높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최근에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부담이 좀 있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수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차익 물량, 그러니까 수익을 이제 실현하는 거죠. 이제 돈을 챙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기관들도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다가 최근 들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조금 주가가 좀 꺾이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오늘 이 종목도 함께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낙폭이 좀 큰 상태고 지금 이미 고점에서 지금 빠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일단 빠르게 다음 거래일을 이용해서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하락세가 멈추고 나서 그다음 반등 나올 때를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시고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금 빠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5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지선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55만 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락세가 멈추고요. 그때 반등이 나오면 그때 재매수를 하셔서 일단 지금 약간의 손실 보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만회하시면서 수익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제가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에는 차트상에 좀 어떤가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일단은 빠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점이 70만 원 선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주가를 받쳐줄 만한 어떤 저항대라든지 지지선 부근이 어디냐면 지금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추세도 그리고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보통 오르는 거는 관성이 있어서 더 올라갈 성질이 있고 내려가는 것 같은 경우는 또 관성이 있어서 더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왜냐면 내려가는 말에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현금화를 시켜 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선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선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때 딱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고개를 들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어서 일단은 무조건 현금화를 시키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회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상전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 반갑습니다. 원하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전선 13,000원에 10%요. 대한전선이고요. 13,000원에 10%세요. 예. 고민 많으셨을 텐데요. 매매 전략이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또 대응 방안을 짚어주실 테니까요. 함께 들어보시면서 방향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불통이요. 매도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저 박철순 이사님이요. 네, 박철순 이사님, 시청자님께서 고민이 많으신데요. 큰 도움 1차 부탁드립니다. 목표가고요. 그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가격에서 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일단 대한전선은 뭐 너무나도 좋은 회사긴 합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업황이 좋고 전방선 수요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전선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붙인다고 해서 이제 구리 가격 오른다고 하면은 얘네가 이미 확보했던 재고 자산에 대한 재고 평가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구조상 일단 판가를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좀 밀리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고 일단은 밀려도 이게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저는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일단 결국은 다시 재매수를 하려고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래도 11,500원 이상에서는 충분히 지지선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추가 매수는 항상 반등을 보고 해야 됩니다. 빠질 때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디까지 빠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눈으로 보고 그때 추가 매수해도 전혀 가격적으로 손실 보는 게 없으니까요.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등 보고 양봉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변곡점이 생기는구나. 이제 추세를 돌리는구나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매수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눈에 딱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매수가가 13,000원이신데 13,500원에서 14,000원 정도 선이 일단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매물 저항도 마찬가지고요. 전고점 저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여기까지지만 저는 사실 이 종목은 더 길게 볼 수 있다면 더 홀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한 17,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이라면 한 1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실 수 있다면 17,000원 이상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렸고요. 좋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민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오션 네, 매수가 비중은요? 74,800원에 50%.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오늘 오늘 들어가셨어요. 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요즘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데 과연 하나오션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가님들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하나오션 모두 다 다행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주호 본부장님. 이주 본부장님께서는 하나오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좋은데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좀 비중은 조금 덜어내시면서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게 기업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오고 뭐가 악재가 있어서 급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빠지니까 지금 보면은 하나그룹주 대부분 보시면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수가 빠지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거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그거에 타깃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오션은 오늘 빠지진 않고 잘 지켜줬지만 조선주들이 또 언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오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당히 올랐으면은 당연히 뭐 비중 50%도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매수하신 데가 완전히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인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 매수를 해버리면은 이게 조금 10%만 조정 나와도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여기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한 10% 5%만 빠져도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를 비중으로 투자를 하셨다고 한다면 일단 조금만 빠져도 막 2, 3%만 빠져도 지금 휘청휘청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좀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좀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라도 비중을 늘리시더라도 지금은 50% 말고요. 비중을 여기서 한 40%는 덜어내셔서 10% 정도만 들고 가서 홀딩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저는 또 오히려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조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LNG뿐만이 아니라 MRO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고 조선 호황기에 지금 이미 들어왔다고 다 알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오던가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좀 안고서 이렇게 비중 50%를 들고 간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만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에 대해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81,000원이 여기서 이제 얼마 더 갈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얼마나 더 갈지는 지금 뭐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과거만 보면은 뭐 위로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한 차례 더 랠리가 나온다면 이제는 저는 10만 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50% 비중을 가지고 가져가시면은 너무나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하거나 그럴 때 휘청휘청 하면은 되게 거기서 버거워지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비중을 덜어내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얼마나 갈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주가가 26,0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올해 고점이 8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 물론 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한 차례 랠리가 나온다면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비중만 조절을 잘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하나의 영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들 많습니다. 저희도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담 원하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네. 55만 3천 원에 10%요. 아이고, 너무 손실을 보셔서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계좌로 좀 요즘 배터리 조금 저 호황이 있으면은 다른 계좌로 좀 살까 어떻게 할까 의논해 보려고요. 자, 그러기 전에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인 방법으로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할게요. 통이요. LG엔솔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느 분의 의견 들어보실까요? 박철수 의원 이사님. 박철순 이사님, LG엔솔 다른 계좌에서 또 추가 매수하실 의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자금이 많으시다면은 조금 천천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아직 해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반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탄력이 붙을 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구나 정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30% 이때까지 올랐을 때 그때 올랐다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리스크 요인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큰 비중을 느끼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단 지금 그리고 오늘도 한 5%대 하락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여유 자금이실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되시면.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가만히 내비두시고 좀 길게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좀 더 난 그래도 비중을 싣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더 실적이 나오는 쪽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업황이 돌아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실적이 높아지는 게 바로 장비주예요. 왜냐하면 공장을 가동하고 이러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증설을 하게 되면 또 장비가 들어야지 공장을 돌려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이 보통 실적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실적이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주 쪽에서는 소재주에서는 거의 못 찾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하지만 장비주 쪽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PNT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PNT라든지 아니면은 CIS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작년에 재작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실적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LG에너지 솔루션처럼 굉장히 많이 빠져서 지금 저가권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 새로 만약 신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주가는 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을 사겠어요?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아직은 실적이 돌아서지 못한 기업을 사겠어요?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급은 좀 더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기 때문에 CSI라든지 아니면은 PNT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은 요 비중은 아주 많지 않으니까 홀딩을 좀 하시고요. 만약에 2차 전지를 더 넣고 싶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실적이 나오고 있는 PNT라든지 CIS 요 두 개를 같이 한번 묶어서 사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